TJB는 2024년 새해를 맞아 대전과 세종, 충남의 광역단체장들을 모시고 올 한 해 중요한 정책과 현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최민호 세종시장 모시고 올해 시정 구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먼저 올해 세종시정 크게 어떤 목표를 갖고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임기를 4년이라고 한다면 기승전결 중에 올해는 전에 해당되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세종시 미래를 위해서 큰 빅피처를 그렸는데 올해는 그 빅피처를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착실하게 집행하고 추진하는 한 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착공을 위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세종의사당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이 우리 세종시에 설립된다는 것은 단지 그런 기관이 왔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비로소 이제 세종시가 수도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수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을 얘기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도 있지만 세종시도 이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 수도도 아니고 이제는 행정을 뛰어넘은 제2의 수도로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우리가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제는 수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KTX 세종역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네. 원래 이제 세종역에 대한 뭐 지역의 그 필요성 이런 요구들은 많았지만 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경제성이 낮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새로 용역을 해 보니까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 세종역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세종 KTX 역사는 세종시 설립 초기부터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이용 계획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 비용 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용역 결과가 약 0.6, 0.8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다시 국회의사당이 확정이 되고 또 대전 유성권이나 공주시의 시민들까지도 이용한다는 걸 생각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니까 1.06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2를 투자했을 때 1.06의 수익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KTX 역사에 청신호가 열렸다. 추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대신 월 2만 원만 내면 이 정액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 이응패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이응패스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전면 무료화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 부담 문제라든가 또는 효과성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어서 차라리 우리 시민들께서 2만 원짜리 버스 패스를 사시면 5만 원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응패스를 앞당겨서 올해 9월부터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출퇴근 시의 교통 체증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무료 버스를 주장했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라든가 70세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께는 여전히 무료화 정책이 유효하고요. 그런 이응 패스를 통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한 200억가량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함께 2만 원짜리 패스를 사신다면 5만 원짜리를 무료로 타실 수 있으니까 그때 인센티브로서 또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이응패스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르게 버스 운행 대수라든가 저희들이 한 100대가량 버스를 더 늘립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체계를 바꾼다든가 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종시의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상가 공실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도 뭐 많은 기획 보도를 통해서 뭐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 분양자들이나 개인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었다. 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차원에서 좀 어떤 해법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분양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공실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공실 문제가 풀리지를 않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쨌든 상가 공실에 있어서 그 용도 지역이 지금 규제가 심했는데 저는 용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공실에 그 상점들을 드릴 수 있는 규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족 기능, 예를 들어서 정원도시박람회라든가 또는 빛축제라든가 조치원 복숭아 축제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세종시를 찾아오시게 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종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시고 그리고 여기서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 네, 끝으로 세종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국회의사당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이름에 맞는 한글문화 수도로서 지정이 됐고요. 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그 단초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인 도전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완수한다고 할 때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저희들이 필승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